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독특한 미국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미국의 선거 제도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저희가 지금 현재 실감하고 있고, 앞으로 2020년에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과정을 최종적으로 누가 당선이 되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고 예측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바로 미국의 선거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선거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선거 제도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사를 한번 보실 텐데요. 기사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출정식을 가졌다고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플로리다 올랜드 아메이 센터에서 2만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가졌는데, 이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바로 Keep America Agai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다음 발언으로서는 나보다 인기 높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밖에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다운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 펜스 부통령의 지지도 받았고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기사를 읽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인 단위라든지 아니면은 경선 레이스, 그리고 아이오와 코커스라는 이런 용어들 자체가 저희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한 번 더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시작하는 그 스타팅은 바로 각 당에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선출이 되느냐를 겨루는 경선에 있는데요. 이 경선에서는 민주당에서 그리고 공화당에서 여러 후보들 중에 한 명을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게 됩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힐러리가,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 경선에서 이김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경합하는, 그리고 겨루는 그런 미국의 대선 구도가 잡히게 되었던 거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각 후보들 중에서 그 국민들의 표를 가장 많이 얻는 후보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직접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이 지지하는 후보가 최종적으로 각 당의 후보가 지명이 되는데요. 이 경선에서는 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선택하고 있는 간접 선거 제도 방식을 미국에서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의원을 뽑는 방식이 바로 코커스 또는 프라이머리라는 방식으로 치러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코커스 또는 프라이머리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될 텐데요. 각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코커스는 당원만 참여하여 경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당원 이외에 일반인들도 참석하는 경선 방식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커스니 프라이머리니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연방국가로서의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주마다 그 채택하고 있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곳이 아이오와,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곳이 뉴햄퍼셔인데요. 아이오와 같은 경우는 코커스 또는 뉴햄퍼셔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는 가장 먼저 치르는 주이기 때문에 아이오와 코커스 또는 뉴햄퍼셔 프라이머리가 신문지상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퍼셔 프라이머리를 시작으로 미국의 경선은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슈퍼 투즈데이,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가장 중요한 경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슈퍼 화요일이라는 이 날에는 2020년에는 2월 11일이 슈퍼 화요일인데요. 이 날에는 가장 많은 주가 동시다발적으로 경선을 치르게 되고, 이때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하는 대의원이 지명하는 그 후보가 각 당의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최종
공식적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슈퍼 화요일이라고 지목하고 있고, 모든 전 세계가 이 경선에서는 슈퍼 화요일을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각 당에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미 경선을 통해 어떤 후보가 가장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는 축제의 분위기로 각 당은 경선의 전당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는 흡사 전쟁터에 나가는 그 출정식과 맞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때 후보들은 각 당의 모든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최종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게끔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행사를 치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당대회도 끝이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인단 결정 투표라는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거인단 결정 투표 제도 자체가 바로 간선 투표 제도, 간접 선거 제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주에서는 이런 선거인단이 10인이, 7인이, 6인이 이런 숫자들로 표시가 되는데, 이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최종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런 선거인단은 해당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정이 되고요. 이 선거인단은 또 하원과 상원수와 동일한 538석이 선거인단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270이라는 숫자 자체가 매직 넘버가 되는데요. 즉 270, 과반수가 넘어가는 270석을 먼저 선거인단을 차지하는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이 매직 넘버 270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승자 독식 제도를 취하고 있는 다른 주에 비해 메인주와 네브라스카 주 같은 경우는 승자 독식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 선거인단 제도에서는 득표수에 비례해서 각 후보가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연방 제도의 독특한 색깔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간접 선거 제도로 인해서 지난 대선 때 재미난 결과가 나왔는데요. 힐러리가 미국인들의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트럼프가 더 많은 선거인단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결과가 나왔던 거죠. 지금 이런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 바탕으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 일정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미 6월 18일 날 트럼프는 재선 도전한다는 발표를 했고, 내년 2020년 2월 3일과 2월 11일 날 아이오와 코쿠스, 그리고 뉴햄퍼셔 프라이머리를 시작으로 경선을 치르게 되고, 이 경선은 2020년 6월 중순에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6월 중순에 경선을 치르고 나면은 7월과 8월경에 각 당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되는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고, 2020년 11월 3일이면 최종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 선출이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날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결과 앞으로 누가 대통령 선거에 최종적으로 당선되느냐가 기초가 주목이 되는데요. 또 한 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앞으로 세계 질서, 그리고 미국의 방향,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향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로 가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선거제도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미 대선을 관전하실 때는 좀 더 편하고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